자, 오늘은 이제 6번부터, 그래서 6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만 한 번만 복습하고 갈게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뭐야?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뭐 함수까지 해서 요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 주구장창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해석은 뭐겠어?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다면 얘가 얘보다 크다. 다시 얘가 0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큰 애들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은 애들이 되는 거고. 자, 방정식은 그걸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거라서 y에서 x로 가는 흐름이라고 했어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y에서 x로 가는 흐름들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y에서 x로 가는 흐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 fx 자체가 의미하는 건 y값이에요. y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의 근은 x의 범위가 나와줘야지. 오케이? y를 비교해서 y값을 가지고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x값들을 구해주세요. 여기 얘가 뭐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3보다 크군요.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3보다 작아요가 되겠지. 0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그냥 식으로만 2차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식으로만 바라봤을 때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딱 두 가지 알려줬어요. 그죠?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 해가 뭐가 됩니다.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이거는 암기해 두세요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아요. 이거의 해는 x값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암기만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한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굳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귀찮은 방지용으로 이 정도는 뭐 해주세요? 암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의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는 이차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위쪽에 있는 fx가 더 위에 있는 이 범위가 지금 나는 궁금합니다잖아. 그럼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들은 과연 뭐겠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는 뜻이고요. 2였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b였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2랑 요 b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는 이 함수와 여기는 이 함수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해줄 거예요?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거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는 애랑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연립할 거야. 연립한다는 건 별거 아니야. 얘랑 같다 이렇게 논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2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예요. 요거 왜 푸니? 교점에 뭘 찾기 위해서? x 좌표 찾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다시 연립할 때 내가 y를 소거하잖아. 그지? y를 소거해 나는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가 연립의 의미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가 연립의 의미라면은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기준으로 얘랑 얘 교점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연립의 의미는 교점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뭘 소거한 거니까 y를 소거한 거니까 교점에 뭐만 남겠어? x 좌표만 남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방정식의 글이 뭐랑 뜻이고 b랑 2랑 b랑 뜻이고 그죠? 여기 보기 편하게 좀 넘겨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는 이 글이 2랑 b란 뜻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두 분의 합 좋네요. 그죠? 두 분의 합 5라고 줬어요. 두 분의 합이니까 2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b 값은 그냥 3입니다. 나올 거고요. 그죠? 이제 b가 3이라고 준 거니까 두 분의 뭘 받아? a-1 곱을 봐봐. 그럼 이 두 개 곱하는 거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a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봐봐. 분명히 뭘 가지고 시작했는데 부등식을 다시 함수, 이번에 함수 가지고 시작했네요. 그죠?
함수 가지고 시작했어. 얘는 부등식을 아예 보지도 않았네. 그죠? 그러니까 얘 해가 이거다라는 이것만 지금 부등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 요 세 개의 관계가 정확하게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뭘로 풀었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 방정식 만들어서 풀었어요. 난 지금 부등식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방정식으로 풀었다고. 오케이? 그 세 개가 정말 자연스럽게 얘랑 얘 왔다 갔다, 얘랑 얘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랑 얘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 세 개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배전 이제 가봅시다. 이번에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2차 부등식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요. 그때 A값을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어떤 상황이죠? 자, 봐봐. 여기는 내가 여기는 이 부등식을 볼 때 뭘로 바라보라고? 여기는 얘를 함수로 바라보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생판 그냥 있잖아.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식의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x는 뭐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만 꽂혀가지고 부등식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함수적인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먼저 그려라? 제일 먼저 뭘 그려라? 다시 뭐라고? 축! 대칭축을 그려라. 대칭축 얼마겠어요? x는 3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볼록? 어디 볼록? 아래로 볼록. 그죠? 일부러 나 안 들리게 하려고 되게 최선을 다해서 작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들리게 해줘요. 오케이? 크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다음, 내가 주어진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렇게 그어주세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어주고요. 여기다 요쯤에다가 x는 2라고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는 이만큼만 지금 나는 필요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는 이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갖고 내가 뭐랑 비교하고 있는지만 잘 봐봐. 0이랑만 비교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건 x축인데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자,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x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뭐야? 얘 그래프가 지금 얘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지금 뭐야? 이 파란색 그래프밖에 없어요. 범위가 지금 여기서만 지금 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전체 하얀색 그래프가 아니라 파란색 그래프만 보면 돼요. 그럼 거기 있는 걔가 x축보다 더 어떻게 되고 싶대? 위에 있고 싶대. 네, x축보다 위에 있고 싶대. 그러니까 x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는 되나요? 되네요. 이렇게는 되나요? 이것도 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게 있는 거 맞잖아. 진설과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만 딱 신경 쓰면 되겠구나. 어떻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달라는 게 이렇게 되게만 해달랬어.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될까?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 그럼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될까? 그냥 2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요, 일단. f2겠죠. 그죠? f2라고 하는 애가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x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얘는 알아서 다 위에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이 함수의 뭐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함수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 하나 만들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지 고등수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쉬운 계산인데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a제곱에 뭐가 플러스 6a에다가 마이너스 8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8이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a의 범위 뭐가 됩니다? 2에서 4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날 여기서도 2차 부등식이 나오긴 나오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 가지고 식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현재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지금 똑같은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플러스 k라고 할게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여기는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싶었어. 이렇게 되고 싶었대.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그래프는 다 그려놨어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여기서 지금 이만큼을 그냥 뭐라고 본 거예요? 이만큼을 K라고. 오케이? 그래프는 똑같잖아 지금. 맞죠? 근데 이거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주면 되겠니?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멍 때리고 있었지. 아니 듣고 있었어요. 해석해봐. 이게 지금 내가 해준다고 알겠어가 아니야. 지금 내가 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지금 모르는 거야. 해석이 지금 스스로 안 해. 나한테 모든 해석을 맡기지 마요. 어차피 시험은 너희가 보고. 알았죠? 해석을 너희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들아.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한 동안 이해 안 된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정말 없었어? 근데 왜? 질문 받으시면 질문은 그냥 이 함수 x가 마이너스 멍 때린 거 맞구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게 질문이었어. 그래프가 해석하라는 게 별게 아니야. 여기 있는 얘 있잖아. 얘는 뭘로 보면 돼요? 얘들아, 이거 뭘로 봤니? X축. X축의 이름이 뭐였어? Y는 0이었지? 난 지금 여기 이 X축이라는 게 이 함수랑 두 개의 크기 비교하고 있는 중 아니야?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 아닐까?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이 함수랑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라는 데랑 누구랑 비교하면 되니? y는 10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맞아요? y는 10이라고 하는 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y는 10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 지금 높낮이를 결정하지 않았어. 그치? 그 y는 10이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으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가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 저 파란색 그래프 보이니? 저 파란색 그래프 보이니? 그 파란색 그래프랑 이 직선이랑 생각해봐. 누가 더 높이 있어? 누가? 아니야 이 그래프. 지금 지금. 제가 누가? 파란색 그래프. 맞아요? 파란색 그래프.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왜? 파란색이 높이 있는 것도 여전히 있잖아. 맞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겠어? 저기까지. 맞아요? 저기까지. 그럼 그거보다 더 올라가도 되니? 더 올라가도 되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이 값이 5보다만 작으면 좋겠어. 얘의 값이 10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얘는 f-2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시 이거를 너희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냥 진짜로 그냥 스스로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지금 현재 이 해석 어렵다 그랬어. 처음에 발전 문제는 어렵다 그랬잖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선생님이 해놨어, 다 해놨어, 그 선생님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봐봐. 그냥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에 뭐 가지고 높이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봐봐. 원래 기본은 사실은 뭐냐면 x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이란 말이야, 사실은. 맞아요? 왜? x축이 고정된 값이고 여기는 얘가 a값에 따라 변할 테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변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니 아니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니? 얘 그래프 그리는 게 더 편하겠죠. 얘 그리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하나 고정시켜놓고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대적으로 여기는 얘가 하나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x축이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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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러면 봐봐. 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저기 있는 제 그래프를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일단 대칭축을 그릴 거예요. x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지금 그려줄 거고 여기는 얘가 x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x는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이 그래프만 나는 지금 바라볼 거야. 다른 그래프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냥 이차함수 중에서 일부분, 여기는 이 부분만 딱 쳐다볼 거야. 여기는 얘만 쳐다볼 거고 여기는 얘가 뭐야? y는 10이라는 직선이야 지금. 이게. 오케이? 얘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럼 y는 10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네요? 안 되네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 안 되죠. 밑으로는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원래 고정점이라고 했잖아. 얘가 고정점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는 얘 고정점. 여기는 얘 값은 얼마? 얘 y 값은 얼마예요? f-2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f-2라고 하는 게 얘가 뭐였어? 10이었잖아. 그죠? f-2라고 하는 게 1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도 돼? 같아도 돼. 이렇게 식을 써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무리 뭐 해주면 되겠어? 직접 집어넣어 봐요. 그럼 4 플러스 뭐가 된다? 12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군요. 이렇게 답해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흐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일단 여기 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난 뭐 먼저 그렸어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그렸어요. 됐습니다?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네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마이너스 1, 3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 지금 그려놓을게요.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요 그래프가 현재 나는 바라보고 싶은 그래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고 있니? 왜 그래? 오늘 집중이 되고 있어? 진서 왜?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응? 뭐라고? y는 0이랑 비교하고 있어. y는 0이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거 되는 거 맞죠? 됐어? 그럼 어떤 조건 만족하면 되겠니? f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0이거든 지금. 이게 0이거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도 괜찮죠? 안 되네. 그죠? 이렇게만 되게 돼.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주어져 있어요. 이 식 하나 쓰려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상황에 맞게 뭐 해주세요? 그래프만 하나 딱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의 위치를 딱 정해주세요.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비교하는 거지. 여기는 얘 제일 작은 값이 얘잖아요, 그지? 그죠? 얘랑 얘랑만 구하면 되죠. 얘만 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됩니다?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버퍼링이 걸려요. 자, 뭐가 돼?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자. 얘는 대칭수가 어디니? 마이너스 9에서 아,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되고.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 대칭수가 어디야? x는 진서야, 배 힘을 딱 주고 복식호흡으로 대답해주세요. 그렇죠?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자, x는 얼마라고요? 2, x는 2. 그 다음에 무슨 물로? 위로 물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해주자.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래? 1까지. 좋아요. 이렇게 때 그러면은 여기서 유효한 그래프, 내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갖고 싶었대.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위, 중간, 아래. 이쪽 위, 중간, 아래. 아래. 아래 있으면 되겠니? x축? 됐어? 0보다 크거나 갖고 싶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만 되겠어? 이렇게 딱 같아도 되겠죠? 맞아요? 그 등호 있으니까. 그러면 f 뭐가? 마삼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식 쓰면 끝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니까 a제곱이 뭐보다 작아요? 이거잖아.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다음 절대값과 가우스가 나왔네요. 자, 절대값이 있는 건 할 거고요. 가우스 있는 건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가우스가 발견되면은 다 지워버려요. 그렇지? 시험에서 나온다고 말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알려줄게요. 가우스는 괜히 쓸데없이 어려워요. 특별하게 사실 어렵지 않아. 한 번만 익혀놓으면 되는데 너희들 지금 절대값 하나만 하기 되게 버겁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우스는 제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 부등식을 난 지금 현재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발견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값을 발견해.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쓰는 지금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딱 절대값을 봤을 때 해결 전략은 이거야 그냥 끝. 오케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여기는 얘지.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해? 부호가 궁금할 거야. 왜냐면 절대값은 일단은 벗겨야 되고 절대값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거든. 절대값은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벗기려면 얘의 부호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의 부호를 알고 있으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벗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알아. 그럼 뭐 해주세요? 벗겨주세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몰라 이런 경우 있잖아. 몰라 이런 경우 뭐 해주면 되겠까? 얘는 분류해주면 돼.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내가 분류해서 이럴 때는 절대값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그냥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절대값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벗겨주면 돼요. 이게 완전 기본 풀입니다. 이게 완전 기본 절대값.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줬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 여기는 얘라는 함수를 지금 나는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거야.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일단 요거는 요 풀이 먼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요 풀이 먼저 하고 갈게. 마무리만 하고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여기는 x의 범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일 거야. 저 식은 얘일 거야. 맞아? 이럴 때는 언제겠어? x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일 때만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0에서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또 마찬가지 뭐 해야 됩니다? 연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실제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오케이? 자, 봐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래?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된다는 소리니까, 그죠? 답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다음,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그래프를 나 직접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얘에서 얘가 절대값이 이게 좀 불편해 보여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써볼게. 이거 무조건 되지. 그죠? 그냥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같잖아. 그럼 내가 여기 요식을 이렇게 바꿔줘도 무방하겠네?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절대값 x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려줘.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 얘가 3이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기로 했으니까 x가 양수인 0과 크나 같은 요 범위의 그래프만 그려주고요. 보이는 걔를 뭐 해주세요? y축 대칭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요자표가 뭐겠어? 마이너스 3. 거기 있는 걔가 누구랑? 0이랑 비교해서 0보다 더 아래에 있고 싶었어. 어디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걸 만족한 x값은 이만큼이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활용하면 훨씬 더 풀이가 간단해진다는 소리야. 저거 다 연립하고 나누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함수 중에서 이거는 뭐 개념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애는 기억해도 돼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아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면 a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얘 해결은 얘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여기는 얘 그래프 한번 봐봐.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0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였다면, 얘가 A였다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A가 작다니까 이쪽을 의미할 거고 해당하는 X값은 이만큼이 되겠죠. 반대로 A보다 크다면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공식처럼 마찬가지 암기에 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 x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얘가 a에서 b 사이에 a가 양수 이렇게 됐어. 이런 상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기가 지금 0이었을 거고 지금 얘 그래프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이만큼의 b였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랑 여기겠지? a에서 b 사이인 거니까 그죠? a랑 b 여기가 마이너스 a였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였을 거야. 여기가 a였을 거고 여기가 b가 될 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범위는 뭐가 됩니다. x는 a에서 b 사이 또는 x는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까지도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때그때 활용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음수일 때는 봐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싹 지워버려도 돼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있다면 그냥 다 0보다 큰 거 당연하지. 이거의 해는 뭐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는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절대값이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거 절대값 x의 제곱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절대값이 있는 채로 그냥 뭘 할 거냐면 그냥 부등식을 풀어요. 그러니까 얘 절대값 x를 그냥 t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t가 이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 풀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요거는 요 공식을 활용해서 푼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절대값 있다고 부등식이라고 뭐 겁먹지 말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기본 형태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얘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해줘야겠지. 0 되는 거 기준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이것만 알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만 알고는 이거는 이제 특이한 상황, 좀 특별한 상황에서 편하게 풀어주세요라는 개념, 그죠?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을 그래서 사람이 중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얘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잖아. 얘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첫 번째로. 그럼 저기는 제가 부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모르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일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2x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요거일 때는 어떻게 써?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일 것 같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각각 풀어서 여기 있는 얘랑 각각 연립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다.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3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네. 여기 얘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 겹치는 부분은 누구겠어? 얘겠지.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바라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됩니다. x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x의 범위 1보다 작은 쪽에서 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요거 중에서 뭐겠어? 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 해서 x는 7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가 답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볼게요.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 진짜 이건 그냥 늘면서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얘인 거 구해주세요. 그냥 얘인 거 구해주세요. 겹치는 거 구해주세요. 끝. 오케이? 됐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자. 얘를 풀고 싶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그거 먼저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7이랑 5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x 플러스 뭐가 돼요? 7에다가
x-5 얘가 여기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가 5보다 크다 또는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범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얘도 x -1에다가 x-7 해가지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테니까 x의 범위는 1에서 7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온 이 결과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로 합쳐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수직선 하나 띠 그려가지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한번 그려봅니다. -7 찍어주고요. 1 찍어주고요. 5 찍어주고 7 찍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거 5보다 뭐다? 크다.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랑 두 번째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7 사이다.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죠? 두 줄짜리 찾아내면 됩니다. 두 줄짜리 뭐가 돼요?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는군요? 5에서 7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십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퍼즐 맞추기 할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퍼즐 맞추기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게 다다. 일단 여기서 이거 좀 전에 선생님 써준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해결?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지 우리?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죠? 여기에 뭐 다른 게 들어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들어가 있었어. 그 등호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값 그냥 통째로 여기는 얘가 그냥 x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a다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는 요거 a 통째로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이걸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랑 이걸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런 흐름만 잡으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필수예제 10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10번 봅니다.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퍼즐 맞추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어져 있는 상황 가지고 해를 가지고 저 부등식을 완성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라는 상황이었다면 봐봐, 수직선 딱 그려놓고 여기 1 찍어주고 2 찍어주고 3 찍어주고 4 찍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가 해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가 해일 테니까 얘는 뭐랑 뭐의 연립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힌트는 어디 있을까? 여기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죠? 여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어.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등호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 해겠지.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연립된 결과가 쟤구나. 이렇게 그냥 퍼즐 맞추기 한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 여기서 다시 이제 나는 뭘로 접근할 거냐면 이 상황을 부등식이 아닌 방정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0의 해는 뭐겠어요? 1과 4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얘 해가 당연히 2와 3인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요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1과 4를 가지고 A랑 B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A 값은 누가 봐도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근계수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얘는 4가 된대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여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얘 등호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는 이 조건 쓴 적 있어? 없어? 없지? 원래는 이거 가지고 여기는 얘를 추리게 되는 거거든. 한번 볼게. 천천히 보자. 첫 번째, 저기 주어진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얘의 해는 3보다 크거나 또는 2보다 작아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일단은 여기가 2였어. 이렇게 하나 될 거고 여기는 얘가 3이었어. 이렇게 하나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0과 작거나 같아요의 해가 어떻게 됐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까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여기 1이고 여기 얘가 얼마야? 4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는 얘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야 저기는 제가 해가 저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요 방정식이 1과 4가 되네요. 이렇게 찾는 거 동일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으면은 뭐 이 조건은 사실 안 써도 충분히 내가 계산할 수 있지만 둘 다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가 없다면 이렇게 직접 퍼즐 맞추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그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저기는 제가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여기는 얘가 허근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실근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뭘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일단 판별식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중근도 보니까 실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 판별식이 얘가 됩니다. 이거 하나 갖다 쓸 거고요. 여기는 얘는 허근을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허근 갖고 싶다 했으니까 얘 판별식은 뭐가 되겠구나? 0보다 작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야.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8이 0보다 하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k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8k가 되겠죠.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어보면 여기는 얘는 2루트 2에 몰 테니까 2루트 2에 제곱일 테니까 그죠? k라는 값이 2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보니까 k는 뭐가 되겠어? 0에서 8 사이입니다. 그죠? 해서 그냥 뭐 해주면 됩니다.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2루트 0, 8 하나는 이쪽이 등호가 빠졌네요. 이쪽과 이쪽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0에서 8 이렇게 될 테니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두 줄짜리 찾아요. K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2루트 2에서 8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는 놓치지 말자. 일단 첫 번째 1번 요거는 그냥 가뿐하게 생각해 봅시다.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를 가지고 크기 비교, 위, 아래, 높이 비교해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 gx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 그럼 gx가 높은 부분을 찾아보세요. gx 중에서 fx가 높은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y 기준으로 해서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요거 구해달라는 거고. 됐나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겠어? 2까지.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gx가 더 높이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저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얘들아 수학에서 가끔 이제 A,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큽니다. 요렇게 줄 때가 있어.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 오케이? 마찬가지로 A, B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인 식 자체는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입니다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이거나 또는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 B가 양수가 된대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 앞으로 이제 부호가 같다라는 뉘앙스의 문제 가끔 보게 될 거야. 오케이? 부호가 같다. 라면, 그러니까 A와 B가 부호가 같아. 오케이? A와 B가 부호가 같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식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문제를. 그 다음에 부호가 달라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라는 요 기억을 꼭 해주세요. 문제 흐름상 부호가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호가 다르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은 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다른 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반대로 이런 걸 봤으면 부호가 같구나. 이런 걸 봤으면 부호가 다르구나. 오케이? 요거면 요거고 요거면 요거 왔다 갔다 잘 돼야 됩니다. 요거면 요거고 요거면 요거다. 왔다 갔다 인정이 잘 돼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사실 그냥 이거야. fx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 gx도 뭐가 되고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fx가 음수였을 때 gx도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면 첫 번째 거 찾아보자. fx도 양수래. fx 양수인 거 여기랑 여기죠. 그죠? 그럼 gx 양수인 게 어디야? 요만큼이죠. 겹치는 부분 어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가 됩니다? 1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또는 둘 다 음수인 거 찾아주세요. 둘 다 음수인 거 이러면 빨간색으로 여기 둘 다 음수네요. 그지? 그다음 여기도 음수네요. 됐나요? 그럼 둘 다 음수인 게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음수인 범위는 없네요,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답은 1에서 3 사이군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여기는 얘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부호가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점, 0이 되는 점 다 잘라 이렇게 다 잘라. 0이 되는 점을 다 잘라 이렇게. 여기 다 잘라. 그럼 범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봤을 때 요 범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부호 같니 다르니? 다르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 그지? 다르죠? 여기 어때? 양수고 음수죠. 다르죠? 양수고 양수죠. 같죠. 그 다음에 양수고 음수죠. 다르죠. 같은 건 여기밖에 없구나. x는 1에서 3 사이다.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석해주세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근의 분리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요.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오늘은 뭐 개념 쓸 게 없었죠. 실근의 부호 여기 이야기 먼저 정리를 해놨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좀 기본을 먼저 깔고 갈게요. 기본 요거 먼저 깔고.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봐.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둘 다 양수예요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그럼 A 더하기 B가 양수네요. 그다음에 A, B가 양수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니 없니? 둘 다 양수라면은 더한 거 양수일 거고 곱한 거 뭐겠어? 양수겠지. 맞아요? 다시 둘 다 양수였다면 둘 다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연 그럼 얘가 맞나요? 여기는 얘가 무조건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 해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잘 봐봐. 그럼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면 무조건 둘 다 양수니? 를 생각해봐.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 B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라고 했어? 두 근의 부호가 같아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를 뜻이라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 혹은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입니다라는 뜻이 될 텐데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은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얘가 A가 양수, B가 양수 이런 뜻이고요. 혹은 A가 음수, B가 음수입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 만족시키면 저거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요거는 얘 만족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만족시키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은 결국 얘가 아니라 이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얘를 만들 수 있구나. 여기 느낌표가 돼야 되지.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를 가지고 여기서 얘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잘해요. 둘 다 양수였어요. 그럼 더하기도 양수일 거고 곱하기도 양수일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양수, 다시 더하기도 양수, 곱하기도 양수라면 둘 다 양수일까? 맞아요. 오케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 A가 뭐야? 음수, 그다음 B가 음수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전히 A 더하기 B는 무슨 수겠어? 음수겠죠? 그 다음에 A, B는 무슨 수겠어? 양수겠지. 이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얘로 해석할 때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요. 둘 다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이거나 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니? 요거 가지고 A, B가 음수입니다라는 표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지? 두 개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근데 요거는 괜찮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요거 가지고 요거 되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얘도 기본으로 하나만 잡고 갑시다. 4번. 자, A가 양수예요. 이 표현을 보자마자 A가 양수예요. 혹은 음수예요.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A는 실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아이가 양수예요 혹은 이 아이가 음수예요. 이런 표현은 애시당초 뭐야? 잘못된 표현입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야? 가상의 수예요. 가상의 수라는 건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부등식은 뭐 하는 애야? 크기 비교, 대소 비교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걸 가지고 뭔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단 부등식을 썼다는 거는 여기는 얘나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뜻이야? 실수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다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부등식이 나왔다. 부등식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둘 다 양변 모두 뭐다? 실수다. 라는 요 생각까지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양변 모두 실수입니다. 라는 요 생각까지 기본으로 잡고 갑니다. 여기는 얘가 완전 기본으로 깔려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시 2차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양수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식을 갖다 써야 될까요? 어떤 조건식이 필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있었어. 두 개 다 양수라는 거는 알파도 양수고요. 베타도 뭐다? 양수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럼 얘랑 완전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다?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표현은 얘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왜 각각이 양수다라는 표현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내가 문제를 풀까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2차 방정식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2차 방정식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근을 각각 구하면 돼 사실은. 오케이? 근을 각각 구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근으로 구하려면은 그 조건이 너무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근을 구하고 싶진 않아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럼 근을 안 구하려면 나는 두 번째 관점이 뭐였냐면 개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 오케이? 두 번째 관점이 개수로부터 뭘 얻고 싶었어? 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
근데 각각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내가 다이렉트로 얻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근에 대한 계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보가 뭐예요? 근계수관계예요. 근계수관계에서 더하기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이렉트로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각각이 양수다라는 이 말을 내가 근을 각각 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계수관계, 계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라는 의미인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뜻인 거고 얘는 a분의 c가 양수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계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대신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라는 건 일단 기본으로 뭘 깔고 간다고?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라는 걸 깔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표현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이제부터 이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세 개를 써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그대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상황으로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상황을 보니까 알파도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베타도 음수여야 돼. 지금 난 이 조건을 쓰고 싶은데 나는 근을 지금 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대신 쓰면 좋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알파 베타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판별식은 무슨 수구나? 0보다 어쨌든 실근일 테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세요. 이게 실근의 부호의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 얘는 뭘 갖다 쓰면 되냐면 여기는 얘는요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만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판별식을 갖다 쓸 필요가 사실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 갖다 쓸 필요가 있긴 한데 여기는 얘를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a분의 c가 음수라는 뜻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 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a, c도 음수겠지. a랑 c가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되면서 양수가 되면서 b제곱에다 양수를 더한 게 될 테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 조건은 중복인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내가 안 써도 됩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언제만 두 개가 모일 때 음수일 때 여기는 이 조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는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3번을 조금만 더 가볼게요. 3번 3-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1번 두 근이 부호가 달라.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음근의 절대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커.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0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음근, 여기는 얘가 양근이. 오케이? 얘의 절대값이라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할 거고 여기는 얘 양근이라는 건 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할 테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조건일 때는 요럴 때는 어떻게 갖다 써주면 되냐면 알파 베타가 무슨 수다. 일단은 음수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평균값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게 분명한데 얘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서 마찬가지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근데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된대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현재 상황 0이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떤 조건을 갖다 써주면 되겠니? 알파 베타가 음수예요 이거 하나랑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예요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번을 받아본다면 3-3번은요
마찬가지 두근의 부호가 달라. 근데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이 같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여전히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번에는 0입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이 실근의 부호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단 정리하고요. 관련된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근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개념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상황들은 너희가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딱 보자마자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요 조건 갖다 쓸 거야, 요 조건 갖다 쓸 거야, 요 조건 갖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갖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2차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주세요. 두근이 모두 양수이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을 줬구나. 그러니까 이런 두근의 합이 뭘 거야? 양수일 거야. 두근의 곱도 뭐겠어요? 양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 말이 없었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해당하는 식 써가면서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은 뭐예요? 얘분의 마이너스 얘니까 2의 k-1이겠죠. 얘가 양수구나.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가 될 테니까 k제곱 마이너스 k-2가 양수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 판별식은 4분의 d공식 써도 괜찮겠다. 4분의 d공식. 얘는 k-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3개짜리 부등식을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첫 번째. 이 식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 여기는 요 식이, 여기는 요 상황 보자마자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부등식 3개를 다 풀어서 연립해서 3개짜리 겹치는 부분 찾아내면 답입니다. 첫 번째, 얘는 k가 1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k가 뭐겠어?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얘는 이거 뭐가 되니?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뭐보다 작아요? 넘어갈까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수직선에다가 첫 번째 1보다 커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커요 이것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버리고요. 몇 줄짜리 찾는다고? 3줄짜리 찾는다고. 3줄은 어디야? 하나, 둘, 셋.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에 요 근처에 있는 애를 찾아보니까 x라고 하는 2보다 k는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립부등식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얘가 아니라 얘가 바뀌면 되겠죠. 얘만 바뀌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조건만 갖다 쓰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음수는 이렇게 다 각각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돼 가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다시 말하지만 요번 개념만큼은 선생님이 일단은 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았죠?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외워주세요. 흐름 자체를 외워주세요. 이걸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듭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외워라라고 하는 수업이 한 고등 수업 전체에 딱 통틀어서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얘를 이해하는 것보단 이거 활용하는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예 생각의 기본 틀을 선생님이 그냥 잡아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외워놓고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일단 볼게. 아까는 뭐였냐면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였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근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0을 기준으로 이쪽에만 다 있어, 혹은 이쪽에만 다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실근의 부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뭔가를 기준으로 근이 이쪽에 다 있어, 혹은 이쪽에 다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있어, 이걸 여전히 또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이 기준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P라는 걸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다른 값으로 바뀌어요. 다른 숫자. 0이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여기는 이 P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기준이라고 말해. 기준.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니? 다 왼쪽에 있니? 아니면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니? 요 상황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 나눠지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분리우는 애고요. 오케이? 근의 분리라고 분리우는 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기준선. 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은 발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근의 분리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근의 분리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어떻다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라는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뭐가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3이 뭐가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요쪽에 다 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은 걔가 무슨 개념을 사용해야겠구나, 근의 분리 개념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두 근 사이에 5가 있습니다. 5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봤다고 쳐.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현재 기준이 된다. 얘가 5가 기준이 되고 두 근이 여기는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구나.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표현을 내가 문제에서 발견했다면 이제는 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3과 7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을 봤어. 라고 한다면 얘는 3이라는 애의 기준, 7이라는 애의 기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었을 때 여기랑 여기가 근이 되는구나. 그치? 기준이 두 개인 어떤 개념이구나? 근의 분리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들이 어떤 뉘앙스인 거야? 결국은 근이 뭔가의 기준으로 기준 여기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기준을 뭐로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내가 문장 속에서 그 흐름을 발견했다면, 근이 기준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발견했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이게 근의 분리의 개념이겠구나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근의 분리의 개념 자체는요, 일단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지. 오케이? 인지했다는 게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를 내가 판단했다는 거야. 오케이? 근의 분리 상황인지 내가 판단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근의 분리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의 분리의 상황을 발견했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충 그려요.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상황 인지했지?
그러면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기준점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근들이 여기 위치해야 되지. 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었어? 2차 방정식이었어.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최고창에서 양수라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끝입니다. 네, 이거 그래요. 알았지? 다시. 여기는 이 상황에서 뭘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뭘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어떤 기준이다. 어떤 기준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상황 자체가 여기 얘가 기준을 중심으로 다 이쪽에 있었대 라고 한다면 그 기준 여기다 찍어주고 그냥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 이쪽에 있었대. 그럼 요 기준 다 찍어주고 여기 딱 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려. 이 그래프는 끝이야 이게. 그렇죠? 그 다음 하나 이쪽에 있고 하나 이쪽에 있었으면 그냥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리면 끝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떻게 그리려고? 대충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들만 대충 찍고 여기까지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래프를 그렸잖아. 왜 그렸냐면 보려고 그렸어요. 그래프를 뭐 하면서?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그중 첫 번째가 경계.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경계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기준이 경계예요. 여기 얘가 경계입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판별식의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대칭 축의 위치를 해석해 주세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경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축의 위치를 해석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실근의 부호에서 했던 것처럼 3개짜리 연립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상황을 근해 분리인지 아닌지 상황을 내가 인지했어 라고 한다면 인지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세요. 경계를 기준으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을 해주세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다음 판별식의 부호, 그다음 마지막 축의 위치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해서 너희들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한판축 이렇게 세 글자로 줄여놓는다. 항상, 그지? 이렇게 한판축 해석 세 가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너희 기억 속에는 그냥 한판축만 남아있어. 인지도 까먹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까먹고 그다음에 그냥 한판축만 남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근해 분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대충 그려.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판축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축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석해 주세요. 이거 세 개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FP가 되겠죠. FP.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P가 되겠죠. FP가 양수였다면 판축 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FP를 계산해 봤는데 걔가 음수인 게 요게 하나라도 있어 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는 판축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된다는 소리야. 분명히 선생님이 몇 가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봤더니 걔가 양수다 그러면 판축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걔가 음수인 상황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발견되잖아? 왜 하나라도라는 말을 썼냐면 경계가 몇 개일 수도 있어? 2개일 수도 있어. 기준이 2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의 값이라도 음수가 나온다면 판축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안 해도 돼. 완전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순서가 한 축이에요. 함수값의 부호를 제일 먼저 해석합니다. 왜? 한 축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까지 딱 정리해 놓으면 근의 분리에 대한 개념은 끝입니다. 그냥 저렇게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몽땅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fx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한 얘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상황을 봐봐. 선생님 좀 전에 써고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봤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해줘야 될 일 첫 번째 보겠어? 첫 번째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이제 3 찍어주고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문제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합니다. 근데 3을 집어넣어 보라는 소리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군요 라고 그냥 이게 보면서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서 봐봐. 5에서의 함수값은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판 가보자. 두 근이라고 했지. 두 근 모두 3보다 크다고 했어요. 실근 가져야 되잖아. 그지? 얘는 그냥 판별식 0보다 커나 같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자. 그다음 세 번째. 대칭 축 볼 거야. 축. 여기 있죠. 축. 오케이? 축이 기준, 경계를 기준으로 큰 이상이 더 크네요. 축이 3보다 큽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써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세 개짜리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의 개념이 뭐다? 근의 분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거는 지금 봐봐.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 대충 그릴게. 5 사이에 다시 5를 띄고 이렇게 근이 그려지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 무슨 상황?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달랬어.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군요 라고 했는데 음수인 게 하나라도 어땠어? 나왔어. 그지? 음수인 게 하나라도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그냥 이 부등식 풀면 그대로 답입니다. 얘는 되게 땡큐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두 근이 3과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럼 경계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도 두 개를 다 조사해야 돼요. 3을 넣어봐요. 양수네요. 7을 넣어봐요. 양수네요. 둘 다 양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판별식은 당연히 뭐겠어? 0보다 크나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 대충 축을 바라봅시다. 이 그래프 그린 걸 가지고 그 그래프의 축을 보는 거야. 그 축이 어디에 있니? 3과 7 사이에 있어요. 축이 3과 7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예제 하나만 더. 다시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가 2, 알파, 3, 베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걸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2랑 3 사이에 알파 하나 있을 거고요. 3보다 큰 쪽에 베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최고 차이 개수는 무조건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A는 양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다 넘겨서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렸지 지금?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 해석할 거야? 세 가지 해석할 거야.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F2는 양수네요. 3. 경계에서의 함수값 F3은 얼마네요? 음수네요. 그럼 음수 나왔다 그지? 땡큐. 그러면 판축은 필요 없었군요. 오케이? 판축은 필요 없었군요. 요거 두 개만 모여서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알겠죠?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두 근이 다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쉬운 경우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는 이 상황을 내가 뭐 했어? 1보다 크다 라는 이 상황을 인지했어요. 뭐라고 인지한 거야? 근의 분리구나 라고 인지를 한 거야. 오케이? 근의 분리라고 판단이 됐어. 그럼 이제 뭐 할 차례? 그래프 그리자. 오케이? 1보다 뭐 하구나? 크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뭐 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한 판 축 세 가지 해석할 거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죠? F1이 뭐구나? 양수구나. F1,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 쪽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이런 말 없었어.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대칭축을 바라봐서 이 축이 지금 경계를 기준으로 더 크구나. 축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 세 개의 식을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저 개수를 통해서 하나씩 내가 풀고 싶은 연립 부등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1번은 어떻게 될까? 1 넣은 거지 뭐. 1-2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k에다 더하기 6이 될 거고 그가 양수. 첫 번째 식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가 되겠어? 판별식이래. 4분의 d분수 써도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여긴 얘가 여기다 크나 같구나. 두 번째 식. 그럼 세 번째 식은 축. 대칭 축의 방정식 뭐가 돼요? k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맞아? 걔가 뭐구나? 1보다 크구나. 이렇게 세 개짜리 뭐 풀어주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연립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근해 분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죠? C단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C단계 제일 어려웠던 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몇 번이니? 아까 25번이니? 자 봅시다. 여기 봐봐.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상황인지 먼저 합니다. 근 사이, 근 기준 경계들을 두고 그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상황인지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그냥 그래프 가뿐하게 쉽게 대충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가 마이너스 2는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두 번째 F1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었어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 얘 대칭 축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적인 부등식은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4개, 5개. 5줄짜리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일단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뭐가 됩니다? 4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크다인데 없어져. 1이 0보다 크다네. 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보다 다행이다. 하나는 제껴놨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두 번째 1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네요.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3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보다 큽니다. 라는 첫 번째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가볼게요. 판별식은 뭐가 되겠니?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습니다. 얘는 2랑 6으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a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부등식. 그 다음에 축 가볼게요. 축.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죠? 여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입니다?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한다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이쪽으로 넘어 4가 될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2부등식, 2부등식, 2부등식 3개 나왔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으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 찍어주고요. 마이너스 2도 찍어주고요. 2도 찍어주고 4도 찍어주고 6도 찍어준 다음에 있는 그대로 얘보다 크다.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네. 뭐야? 이거구나. 이렇게 됐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다? 4 사이다. 해주면 세 줄짜리 여기 여기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3분의 2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2 이렇게 됩니다. 풀어주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보면 돼? 근해 분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래프 대충 그려. 대충 그리고 그 그래프 보면서 몇 가지? 세 가지 해석합니다. 그럼 왜 저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봐봐. 첫 번째는 얘가 지금 2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2랑 3, 4 이거가 아니라 2보다 크다. 두 개는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F2가 0보다 크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불가피해 보여. 그치? 가만히 보니까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클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다른 조건들은 왜 필요할까? 얘가 되는 것 중에서 어떤 애도 있니? 이런 애도 있지. 그럼 둘 다 2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 얘. 맞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대칭 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축의 위치가 5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만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판별식은 왜 필요해? 얘가 0보다 큰데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랑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될 거야. 그치? 그냥 이해시키면 이 정도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해를 포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 세 가지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나요? 혹은 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거를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이해됐으면은 요거 세 개를 해석해내는 이유 정도는 알겠지. 그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근해분리 나올 때마다 그냥 여기는 얘가 퉁퉁퉁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근해분리가 성립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 언제? 미적분할 때 다시 쓰일 거고요. 문제 풀다가 그때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이런 뉘앙스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죠?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